자, 첫 번째 테마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제 합쳐져 있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너 구분할 수 있니? 라고 많이 물어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로 가야 돼. 그러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돌아가 봅시다. 쌤은 그때 태어났지 않겠죠? 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 때 다른 말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 우리 밥을 하기 위해서 뭘 떼서 밥을 했어요? 나무, 아궁이를 떼진 않았고요. 아궁이에서 나무를 뗐죠, 그죠? 아궁이를 떼는 거 어떻게 떼는 거야? 아궁이에서 나무를 뗐죠. 나무가 재료였어, 그지? 나무가 연료였습니다. 그 외에 뭐 연료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호롱불 같은 거는 약간 기름, 식물에서 추출한 어떤 기름 성분들, 뭐 동백기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기름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건 좀 양이 좀 적었고 대부분 나무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빻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발로 디뎌서 방아를 찢는 걸 디딜방아라고 해요. 해봤죠? 해봤나요? 네, 디딜방아 너무 힘드니까 물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로 이게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방아를 연결해서 쿵쿵쿵 찍는 게 그게 물레방아예요. 물레방아는 그냥 우리가 관상용으로 예쁘다가 아니라 용도가 있어요. 어떤 용도? 어떤 곡식을 빻는 용도인 거야. 떡 만들거나 할 때 곡식을 빻아야 하는데 물의 힘으로 쾅쾅쾅 빻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자연의 조상님들은 화석연료가 없었을 시절에는 나무나 물이나 바람이나 또는 태양의 힘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모아가지고 막 뜨겁게 하거나 태양의 힘을 이용하거나 등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만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죠? 정리하자면 바람이나 태양이나 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썼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옛날에는 사용했다는 거야. 근데 화석연료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얘네들은 홀대받습니다. 왜죠?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엄청 효율적이야. 효율성이 좋다는 건 요만큼만 떼도 에너지가 이만큼 나와요. 그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람들은 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죠.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뭐야? 맞아, 이산화탄소가 방출됨으로 해서 우주에 살고 있던 나나가 지구에 오죠. 내 입으로 말해? 지구온난화 하지만 아무튼 지구에 그게 잘못된 거잖아, 그지? 지구온난화가 자꾸 발생되잖아, 그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뭐 하자는 거야? 화석연료 좀 안 쓰면 안 돼? 안 쓸 수 없어? 그죠? 그러려면은 옛날에 쓰던 거 다시 써야 되는데 이게 재생이야. 재생에너지의 키워드는 뭐냐면 다시 제자에 다시 그것을 쓰자. 다시 쓰자라는 뜻이야. 재생에너지는 옛날에 쓰던 걸 다시 쓰는 걸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그러면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거? 뭔가 다시 쓰는 거, 재생하는 거.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거, 물 아껴 쓰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재생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 쓰던 거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쓰던 것들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저거 써야 친환경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신에너지는 뭐냐? 신에너지는 전에 없던 신기술이야. 전에 없던 신기술을 도입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기술에 대한 게 수소에너지,
옛날엔 수소 못 썼어요. 그죠? 수소가 어딨어? 수소를 구할 수는 있었나? 기껏해야 숫소, 암소, 숫소, 숫소 에너지. 그만, 미안해. 사과, 거기에 들어. 누워, 거기에 들어. 그럴 수 있지. 왜 그래? 암소 소리. 알았어. 미안해. 그만할게. 아무튼 수소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수소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수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수소로 가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 사진 보여줄 건데 다니고 있어요. 중에 넥소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수소 자동차예요. 이미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연료전지 오늘 배울 겁니다. 이 자식이 연료전지인데 처음 개발된 기술이고 이게 넥소의 핵심 기술이야. 여기에 수소를 집어넣어서 수소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가스화시켜서 마치 천연가스처럼 마치 석유처럼 쓰는 기술. 옛날에 없었던 기술이죠. 그죠? 석탄을. 지금 우리 화석연료 쓸 때 석탄보다는 석유를 더 많이 씁니다. 그죠? 주유소 갔더니 자, 차가 뭐예요? 석탄 드릴게요. 막 석탄 퍼서 주나요? 이런 자동차 있나? 증기기관차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석탄보다는 석유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석탄을 만약에 액화시켜서 쓰거나 가스화시켜서 쓸 수 있다면 좀 새로운 기술인 거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것들을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바로 볼게요. 재생에너지는 뭐다? 태양광, 태양열. 묶어요. 둘 다 태양입니다. 태양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태양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 착각하는 게 태양광은 사실 신기술이긴 하거든.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태양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냥 재생에너지야. 헷갈리면 안 돼. 광전효과라고 하는 신기술이 도입된 거긴 하지만 태양을 묶어서 그냥 재생에너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딴 건 다 알겠어. 근데 바이오 에너지도 뭐냐면 이런 거야. 바이오는 우리가 먹는 식량을 연료로 바꾸는 기술이거든. 근데 이거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밥 먹기 싫어 불에 던지면 확 타요. 그러니까 우리 식량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기술이 있는 건 아니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옥수수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거든요. 옥수수가 엄청 남아돌아. 그래서 옥수수를 가지고 연료로 씁니다. 어느 고깃집 가면은 대부분 이제 불을 켜서 부탄가스나 가스로 이제 고기를 굽잖아. 어느 집 가면은 이제 뭐죠? 숯불로 불을 굽잖아. 고기를 굽잖아. 아궁이를 너 때문에 잖아. 불을 굽는데 내가 아무튼 근데 어느 집 가면은 연료로 뭐가 나오냐면은 가스를 살짝 켜긴 하는데 연료로 하나씩 옥수수가 떨어져. 그래서 가스는 조금만 쓰고 옥수수가 타는 열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집도 있습니다. 옥수수를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어떤 생물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을 바이오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옛날에도 뭐 토끼 잡아먹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 어떤 바이오 연료를 이용했었다. 그러면 재생 에너지에 들어간다. 구분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중이야. 자,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그 신재생 에너지가 장점만 있냐, 단점은 없냐 이거야. 봐봐. 장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은 환경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옛날에 쓰던 거 다 이거 환경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게끔 한 거니까 이것도 자연 친환경적인 녀석입니다. 자원이 고갈될 염려도 없어.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쌤, 태양이 언젠간 죽는다면서요? 죽어요. 언제? 50억 년 후에 죽어요. 그걸 우리가 그럼 언젠가 고갈되는 거잖아요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럼 안 돼. 50억 년 정도면 거의 영원하다고 보는 거야. 언젠가 그냥 안 돼. 우리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1만 년. 인류의 역사가 1만 년이야. 근데 50억 년 남았다고요. 이거 고갈된 거 아니야.
그래서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는 겁니다. 태양이 떠 있는 한 바람은 항상 불 거예요. 그죠? 바람은 항상 불 겁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도 태양 때문이니까. 어쨌거나 이런 장점이 있어.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효율이 좀 낮아요.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좀 효율적이지가 않아. 효율적이지 않아.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뭐 태양광 발전, 또는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시설이 필요하죠. 지금은 이걸 이용한 화력 발전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들을 이용하려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돈이 들 것이다. 또 효율이 낮으니까 좀 더 고효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까지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내용 끝났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료 전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거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요거까지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이젠 믿지도 않죠? 그래요. 자, 이 그림 꼭 기억합시다. 보세요. 쌤이 좀 오버해볼게. 오버한다는 거 이런 말이야. 자, 이 자동차는 쌤이 개발한 자동차인데, 연료 주입구를 이렇게 열어요. 연료 주입구를 열고서 호스를 집어넣고 물을 콸콸콸콸콸 넣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물을 전기분해해. 전기분해해서 뭘 만들어? 수소를 만들어. 수소를 공급을 합니다. 수소를 공급을 해. 자, 수소가 H2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요 극을 말하는 거야. 1번 극. 요 극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기 수소 분자, H2라는 말은 뭐냐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거지. 수소 원자,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내놔! 전자를 뜯어낸 모습이야. 전자를 뜯어내. 여기서 전자를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팅팅 뜯어냅니다. 전자를 뜯어내면 수소 원자는 뭐로 바뀌어? 수소 이온으로 바뀌어요. 수소 이온 4마리가 나온 이유가 수소 분자 2분자가 전자를 빼 4개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자 몇 개 뺏겼다고요? 1, 2, 3, 4. 전자 4개를 뺏깁니다. 뺏긴 전자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반대쪽에는 봐봐. 반대쪽에 전자가 없을 거 아니야.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전자가 없는 쪽으로 이동해요.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써라 라고 물어본다면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자동차에다 물만 집어넣었는데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전기가 생산된 거야. 그 전기 가지고 뭐만 돌리면 돼? 모터만 돌리면 자동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물만 넣는데 물로 가는 자동차를 구현한 겁니다. 대박이죠. 자,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모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H 플러스들이 전자 뜯겼어.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러는데 저쪽에 마이너스가 잔뜩 모여.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당기죠. 그래서 H 플러스 이온들이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해질에서 수소 이온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 이온의 입장에 대어봐. 수소 이온이 여기 딱 도착했더니 누구랑 다시 만나? 아까 뺏겼던 전자랑 다시 상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 4마리로 수소 원자 4개로 복원됩니다. 거기다 또 뭘 공급해줘? 야, 고생했어. 산소 가져가. 산소를 공급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다시 만나겠죠. 만나서 뭘 만들어? 물을 만들어.
물이 배기구로 물이 나가는 거야. 다시 내가 자동차에다가 물을 주입했더니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그 전기 가지고 자동차를 윙 굴리고 배기구로는 뭐가 다시 나간다? 다시 물이 나가. 완전 친환경적이죠. 물로 가는 자동차를 구현한 거야. 대박이죠? 산소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그냥 공기를 집어넣으면 돼. 공기 중에서 공기,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거 갖다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완전 좋은 자동차죠. 그죠? 이 자동차가 뭐다? 넥소 자동차, 넥소 자동차. 보여줄게요. 실제로 다니는 넥소. 이런 자동차. 넥소. 보이죠? 이렇게 지저분해. 넥소라는 자동차입니다. 넥소라는 자동차가 그래서 표지판, 번호판이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무슨 자동차지? 하이브리드 아니야. 하이브리드는 파란색 안 붙어 있어요. 하이브리드 아니고 그냥 전기 자동차한테 파란색 번호판을 부여하거든요. 얘도 결국은 전기로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거니까 전기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넥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물을 집어넣을까? 너 뭐해? 연료 넣고 있잖아. 너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아낄게. 이러냐? 아니잖아. 실제로는 물을 집어넣진 않아요. 왜냐면 봐봐,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얘가 물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뭐 해야 됐었죠? 물을 집어넣으면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 분해를 해야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전기 분해할 때 또 전기가 투입되잖아. 아직까지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수소 자체를 그냥 주입합니다. 넥소 자동차는 수소를 주입해.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과정을 생략한 거야. 물을 전기 분해하진 않고요. 그때도 돈이 많이 드니까 에너지가 또 추가적인 에너지가 투입되니까 지금 넥소는 수소를 연료로 집어넣어. 수소를 연료로 집어넣어서 수소부터 출발하는 거야. 수소부터 출발해서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전류가 흘러요. 이 전기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니까 전기 자동차인 거고, 연료는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배기구로 나가는 건 똑같이 그냥 물이 나갑니다. 넥소는 물이 그냥 수증기만 나가게 되는 거야. 완전 친환경적인 자동차죠.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잡아볼게. 다 공부 되게 잘했어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극에서 전자 몇 개를 뜯어간다? 4개를 뜯어가죠. 여기서도 전자 몇 개가, 2번에서도 전자 몇 개가 공급되어야 돼? 똑같이 4개가 공급되어야 되는 거야. 이따가 화학식을 통해서 어떤 화학식으로 완성되는지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아까 했듯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떻다? 서로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죠. 맞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플러스는 항상 플러스고 얘는 항상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는 무슨 류라 그래? 직류라고 부르죠. 직류.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교차되는 전류, 그래서 교류라고 해요.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돼지코로 공급받고 있는 건 교류를 공급받고 있는 거거든. 하지만 넥소가 이용하는 전기는 뭐야? 직류를 이용하고 있는 직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요 자식이 있어요. 1.5V라고 써있어. 이 누구죠? 배터리. 영어로 배터리고요. 우리나라 말은요. 건전지. 그죠? 건전지. 건전지. 굉장히 건전한 애예요. 얘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건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아무튼 건전합니다. 굉장히 건전해요. 중요한 건 전지라는 말에 주목해 주면 됩니다. 전지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서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전지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양 전지 기억나? 이번에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잠깐만 정리하면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태양 에너지, 태양광을 받으면 위에 있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서 여기서 전자가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여기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극이 돼.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이 돼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많이 보던 것이 방금 봤던 거 비슷하죠? 그래서 전류가 항상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 그래서 이것도 태양 전지판이었어. 태양 전지. 전지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걸 전지라고 하는 거야. 별에서 온 그대,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잘 알고 있네요. 걔도 전류가 흐르는 애 아니겠죠? 전지가위도 알아요? 그만할게요. 전지라는 말 꼭 기억. 전지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전지다. 무슨 전지다? 연료전지라고 부르는 연료전지. 안녕, 연료전지. 전지는 알겠죠? 어떤 연료? 수소 연료를 넣었을 때 발생되는 전지라서 연료전지라고 불러줍니다. 이름이 연료전지. 연료전지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다시 정리하면 여긴 마이너스 극이고요. 여긴 플러스 극이라는 거 기억하고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플러스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 전해질을 물어보기도 해요. 전해질에서 움직이는 건 뭐냐? 또는 H 플러스는 어디서 움직이냐를 물어봐. 전해질이라는 표현 기억해 주어야 하고 마지막에 나가는 건 뭐 쉬우니까 물로 나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가장 어려운 연료전지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녀석이죠. 수소 연료가. 그러므로 이 방식은 신에너지 쪽에 속합니다. 신에너지를 적용한 자동차가 바로 넥소라는 자동차였던 거야. 자, 그럼 방금 말로만 했던 것들을 화학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극에서는 안 보이네.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잘 기억해야 돼.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죠? 전자를 뺏기는 거니까 두 분자의 수소 분자가 4개의 전자를 뺏겨서 4개의 H 플러스가 되고 있는 모습.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요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는요. 전자가 다시 공급되죠? 아까 뜯어간 4개의 전자가 그대로 공급되는 거야. 누구한테? 4개의 수소 이온한테 공급돼요. 그리고 산소를 투입해서 뭘 만든다? 물 분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 화학식을 완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체 반응식은 당연히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으로 전체 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그냥 전자 4개가 뜯겨서 전자 4개가 공급되고 물 만들어지는 거 이런 정도로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전자를 버리는 거. 자, 수소 원자 입장에서 전자를 버리잖아. 전자를 버리는 걸 산화라고 해요? 환원이라고 해요? 산화라고 하죠. 우리 금속들이 전자를 버리잖아. 금속의 산화라고 그러잖아. 여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즉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다시 받으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봐봐. 이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에너지 전환적인 측면에서 그럼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야?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되는 걸까? 정답, 화학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요 할 줄 알았어. 하지만 수소 에너지라는 말은 수소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 속에 저장된 모든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가 됩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있다.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기로만 전환되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의 열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열 에너지도 같이 발생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갖다가 자동차에 공급을 하면은 히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자동차 안에 히터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수소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뭘 돌려야 한다 그랬죠? 터빈을 돌려야 돼.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든 바람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든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든 터빈을 돌려야 돼.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뽑아내고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 수증기를 고압으로 쏘니까 수증기라는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리는 거니까 터빈에 또 역학적 에너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겁나 길죠. 힘들어.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가 될 때까지 이거 지나야 돼, 그지? 하지만 연료 전지는 어때요? 화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중간 단계가 생략돼 있어. 그래서 체크, 효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연료 전지 방식이 효율이 왜 높냐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화학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왜 직접이라고 표현하니? 그렇지 않은 녀석들이 있거든요. 얘네들하고 비교하는 내용을 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약간 중간 단계가 너무 많아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당연히 오염물질, 환경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죠. 이런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연료전지는 장점만 존재하냐? 아니야, 단점도 있기는 있어요. 예상해봐. 무슨 단점이 있을까? 체크.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를 이용한다는 게 단점이야. 왜지? 수소는 터져요. 잘못 보관하거나 이동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이 잘못 붙으면 터져버립니다. 넥소가 사고가 나면 혹시 몰라요. 터져버려요. 웬만한 자동차는 꽁, 꽝, 말해, 이러면 넥소 자동차는 꽝, 뭐하고, 모두 가는 거야, 그죠?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안전장치가 있겠죠. 근데 혹시나 수소가 터지면 큰일 나니까 수소가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일단 생산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못한 연료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수소가 문제야, 수소를 생산하려면 전기분해해야 되니까 또 돈이 들어가죠. 생산 비용이 비싸고 수소의 안정성을 위한 기술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자, 실험입니다. 이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옮기냐? 시험 문제는 요 실험이 더 많이 나와. 실험. 도대체 이 실험이 뭐냐? 우리 같이 보자. 1번과 2번이 비슷해 보이죠? 완전 다른 녀석이야. 1번은 뭐가 붙어 있어, 여기? 건전지, 그죠? 건전지가 붙어 있고요. 2번에 뭐가 붙어 있어? 건전지가 있던 자리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놨죠? 발광 다이오드는 그냥 어떤 전구, 꼬마 전구 같은 느낌으로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은 뭘 하는 거냐? 미리 써줄게요, 이게. 물을
전기분해하고 있는 거야. 물을 전기분해해주는 장치가 1번 장치입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요 건전지를 이용해서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백탄에다가 연결해 놓은 모습이야. 자, 암기법 미리 소개할게요. 첫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냐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암기법은 산불수마입니다. 산불수마. 산소가 플러스에서 나오고요. 수소가 마이너스에서 나온다는 뜻이야. 내가 길을 가는데 오른쪽에 산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산불! 왼쪽은 물난리가 났네요. 옛날 어른들이 물난리가 났을 때 아유 이번엔 수마가 할 기후가 써 이래. 그런 말이 있어요. 수마가 물막이란 뜻인데 어쨌든 물난리가 났을 때 수마라고 하고 자, 오른쪽도 천재지변, 왼쪽도 천재지변이 난 산불수마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거예요. 자, 산불수마. 산소가 왜 플러스에서 나오고 왜 수소가 마이너스에서 나오는지는 2학년 때 화학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지금은 산소가 플러스, 수소가 마이너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도대체 얼만큼씩 나오냐라고 했을 때 수소가 20ml가 나온다면 산소는 10ml가 나옵니다. 딱 2대1의 부피비로 나와요. 부피비가 2대1입니다. 부피비를 물어보는데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가 2대1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암기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한다? 물을 전기분해한 거죠. 여기 써 있어요. 수소 2, 산소 1. 보이나요?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나옵니다. 분해됐을 때 2대1로 나와요. 이것도 왜 2대1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화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게 플러스 극은 보나마나 산불이니까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올 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쌤같이 순수한 사람은 감전이 안 돼요. 하늘이 노였다. 하늘이 노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좀 녹여 놓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을 먼저 뿌려놓은 다음에 전기분해 실험을 해야 돼. 아, 저거는 그래서 넣어놓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산소가 플러스 극에서 뽀글뽀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뽀글뽀글 뭐야? 많이 그렸죠? 수소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산소와 수소가 잔뜩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야. 물을 어느 정도 전기분해시켜. 이게 책에서는 한 10분 정도 이대로 놔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분 정도 계속 이런 산소와 수소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잔뜩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건전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합니다. 아니 그러면 건전지도 없는데 여기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헐, 왜 불이 들어오지? 봐봐. 잘 봐. 이제 방금 봤던 연료 전지 그림하고 매치시켜야 돼. 자, 뭐야, 바뀌었어. 이거 플러스 극이죠? 마이너스 극이죠? 우리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일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마이너스 극에는 지금 수소가 존재하는 거죠? 마이너스 극은 수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전자를 뜯어간다고요. 전자를 뜯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수소 이온으로 바뀔 거 아니야? 수소 이온이 여기 전해질을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되고요. 여기 뜯어간 전자들은 어디 이동해? 반대로 이동해서 이 플러스 극에 전자가 막 이렇게 가 있겠죠? 가 있으면은 이 플러스가 일로 가서 플러스 H 플러스가 플러스 극에서 이 전자랑 다시 만나서 수소 원자가 됐을 무렵에 플러스 극은 이미 산소가 만들어져 있죠.
둘이 만나요. 다시 물로 바뀌는 모습이야. 와, 아까 봤던 연료 전지 그림하고 매치가 되나요? 산소가 공급되고 있잖아, 플러스기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연료 전지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료 전지를 모형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를 테니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탕탕탕탕 들어오게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연료 전지입니다. 자, 2번은 뭘 구현한 것이다? 연료 전지를 구현한 겁니다. 물을 전기분해 미리 시켜서 수소와 산소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연료 전지 방식을 지금 실험적으로 구현해 놓은 실험입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무조건 거의 200만 % 꼭 나오는 녀석이에요. 됐죠? 이제 오늘 배울 것 중에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발전 방식부터 해볼게요. 또 쉬었다 합시다.